자, 시간 15분. 자, 네. 자, 그럼 이제 날이면 날마다 돌아오는 역사 시간. 네,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3반하고, 아니구나. 3반하고 2반. 네, 우리 반 좀 고생 좀 하겠지만, 네,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우리 나중에 이어지는 수능이라던가, 나중에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꼭 한 문항씩은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고 대비를 하셔야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앞에 있는 철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설명 선생님이 수업 때 통합 강의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좀 배쳐두고요.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네, 여러 나라가 확인이 될 겁니다. 이 여러 나라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저, 네, 여러분 시작해보지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입니다. 여러 나라가 이제 등장했다는 거고요. 그 배경이 뭐라고요? 바로 이 철기입니다. 기존에 여러분 이제 청동기를 배경으로 했을 때는 나라의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조선은 청동기를 배경으로 했지만 중국에서 넘어왔던 위만을 중심으로 하는 철기 세력들에 의해서 철기 사회로 넘어가는 단계였죠. 네, 그럼 고조선이 누구한테 멸망한다? 바로 한나라의 무제에게 멸망한다. 이후에 한 사군, 한해 4개의 군현이 설치됐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철기 시대가 정말 이제 본격화가 되거든요. 우리 이제 높은 지배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계층이 전쟁에 나갈 때도 이제 철기 무기를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철이 든 상황에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철이 등장한다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를 압도적으로 짓밟게 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거든요. 우리 앞서서 춘추 전국 시대 공부할 때도 비슷하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 이제 이 한반도 그다음에 이제 만주 지역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이제 선조들이 세웠던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변한, 진한 이 마변진은요 세 가지를 합쳐서 삼한이라고 불립니다. 삼한. 그러면 참고로 미리 좀 스포를 드리면요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나라의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보이겠죠? 삼한. 네, 큰 한이 합쳐진 백성들의 나라다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뭐 요거는 그냥 뭐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네, 여러분 이 참고로 여기 낭랑 이 대동강에 있는 평양지역의 낭랑이 우리 한사군 때 같이 공부했던 그 낭랑이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선생님이 어디까지 다룰 거냐면 이 부여, 고구려, 옥저 정도까지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업 때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표시할 거긴 하지만 우리는 이 나라들의 위치도 잘 보아 두어야겠지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게 안 지워질까요? 이렇게 지우기 기능을 사용하면 바로 지워져야 되는데 바로 지워져. 역시 네, 내가 바보였어. 네, 다시 돌아와서 자기감이 드네요. 먼저 이제 부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여는요, 일단은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죠.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지형적 환경, 기후적 환경이 그 사람의 생태 그리고 행태의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부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 노래 알아요? 한국을 빛낸 미인들 거기 보면요 광개토대왕 앞에 뭐가 붙어요? 만주 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아 노래 오랜만에 부르니까 좋네요. 노래가 잘 되는데. 하여튼 만주 벌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벌판은 무슨 뜻일까요? 벌판이라는 거는 이렇게 넓은 들판인데 이게 멀리까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퍼져 있는 벌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볼 수 있다는 건 뭐야? 산이 없다는 거야. 쭉 평야로 이어져 있다는 거죠. 이 부여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개방된 지형이고요. 상대적으로 농사를 짓기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개방도 되어 있으니까 말이나 소를 키우기도 굉장히 좋았죠.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여는 높은 곳에 그리고 이제 만주 지역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후가 추워요. 그래서 농사만 하기에는 기후적으로 조금 아쉽다. 지리적으로는 너무 좋지만 그리고 반대로 한번 여러분 고구려 볼까요? 고구려는 거의 백두산 인근 이쪽 지역이에요. 그리고 백두산을 인근으로 해서 이 지역은요 굉장히 산림이 울창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야보다는 이렇게 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나중에 고구려의 여러 가지 인문 환경적 포인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옥저는요, 어느 바다 바로 옆에 있나요? 바로 동해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트 씨 바로 옆에 있죠. 이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옥저는 많은 네, 어업과 관련된 활동, 뭐 소금과 관련된 활동, 무역과 관련된 활동들을 진행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부여입니다.
이런 부여가 있는 이 강, 네, 여기 이 강을 바로 우리가 송화강 또는 중국 발음으로 숭화강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 건우랑 같이 수업을 진행할 때 한번 건우로부터 제대로 된 발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 부여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연합을 하면서 생겨난 게 바로 부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여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제 어떤 특성을 띠고 있냐면요. 바로 연맹왕국이라는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연맹. 그럼 이 연맹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 부족들이 있잖아요. 이 부족들이 각각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연합을 이뤄서 하나의 국가를 이룬다. 그래서 이거를 연맹 국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부족 국가보다는 한 단계 나아간 형태예요. 부족 국가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게 연맹 국가고요. 이 연맹 국가보다 한 단계 나아가서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시스템을 쓰는 걸 우리가 고대 국가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기 이전에 망했던 지금 우리가 보는 여러 나라들은 바로 이 연맹 국가 또는 부족 국가 단계에서 멸망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그래서 연맹 왕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왕을 사이에 두고 네, 여러 가지 부족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부족 이름이 되게 좀 웃겨요. 마가, 부가, 우가, 저가, 우가, 저가 뭐 이럽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가. 여러분 이게 마는요, 말마예요. 여러분, 주는 뭘까? 네, 이거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개. 우는요, 소입니다. 저는요, 돼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각 가축들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족의 이름 또는 내 이름에 동물의 이름을 넣었다는 거는 그 동물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부여는 기본적으로 반농 반목 사회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농 반목이라는 건요. 농사를 어떻게 지어? 농사만 지어 아니면 농사를 반만 지어? 네, 반만 짓는다는 뜻이고요. 네, 반목은요. 목축을 반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면서 목축도 한다. 왜냐면 날씨가 춥다 그랬잖아, 선생님이. 근데 또 평안이 있으니까 농연하게 농사는 짓기 좋아. 평야가 있으니까 가축 기르기 좋아. 그래서 반농 반목의 특성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여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는 것처럼 북쪽에 있다 보니까 중국과 굉장히 많이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싸우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법을 강력하게,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여 같은 경우 우제 정복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아유, 부여에서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벌써 절반 있었네요. 우제 전복이라는 게 뭐냐면 우제, 소우, 소의 발굽, 발굽.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소의 족발을 갖다가 점을 친 겁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갑골 문자 공부했던 것처럼 소의 족발 가지고 쳐가지고 만약에 뭐 족발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 왕은 오래 산다. 족발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네, 그러면 그 왕은 뭐 일찍 죽는다. 족발이 이렇게 나왔다. 뭐 그 왕은 네, 뒤집어서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특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우제, 네, 소, 족발로 네, 복이 있는지 점을 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여러분 부여의 제천 행사도 한번 볼게요. 제천 행사 이름 잘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 본 수업 때 퀴즈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영고입니다. 영고. 여러분 영고예요. 이게 영고. 영고가 뭐냐면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북이에요. 북. 네, 북을 환영한다는 거고요. 제천 행사라는 거는 제사 지낸다. 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하느님이요, 우리 동물 잘 잡게 해주세요.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 사용했던 게 바로 이 북입니다. 하늘을 환영하는 북이라는 뜻이에요. 영고. 그래서 이 제사 이름을 영고라고 합니다. 이 이름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여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결국 가장 근처에 있는 고구려한테 복수가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고구려 볼게요. 여러분 고구려는요 기본적으로 이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예요.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거고 또는 처음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옮겨졌다 확인하시면 되고 선생님이 본 수업 때 지도를 통해서 같이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고구려인데 여러분 고구려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놨어요? 기본적으로 전쟁의 신을 댄싱 머신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럼 고구려 이거 벽화예요. 여기 보시면 이 말을 타고 열심히 이게 활을 쏘는 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럼 여기 이게 보이는 친구 이거 고양이라고 막 비웃는 친구들이 있던데 꼬리 길이를 보세요. 이게 고양이가 네, 호랑이입니다. 완벽해요. 예, 이렇게 사슴들도 있고 얘는 왜 뿔이 없지? 고라니인가? 하여튼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네, 이렇게 물결을 표시해 놓고 뭐 이렇게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요. 지금 요 친구 있잖아요. 요 친구. 요 친구를 정면으로 쏘잖아요. 요건 쉽거든. 근데 이거를 뒤돌아서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쏘는 거는요.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네, 이거는 정말 유목민들만이 할 수 있었던 기술인데 고구려인들이 이렇게 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기술이고요. 이걸 가지고 뭐 파르티안 뭐 사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우리 페르시아에서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구려는 이렇게 전쟁의 신으로서의 면모가 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고구려의
지형적 특징이 뭐라고 했어? 네, 산이 많다고 그랬잖아. 농사 짓기 어려워. 가축 짓기도 어려워. 뭐 어떻게 해야 돼? 네, 남의 걸 뺏어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탈 국가, 전쟁 국가로서 고구려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전쟁을 하고 났어. 그럼 뭐 해야 돼? 그냥 처먹기만 해요? 처먹기만 하면 안 되죠. 같이 즐기면서 먹어야겠죠. 왜냐하면 고구려 사회도 노인도 있고 어린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들은 전쟁에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 전쟁 이후에 같이 즐기기 위해서 노래와 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총이라는 역할을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댄스 솜씨를 보여주는, 네, 거의 성시경의 미소천사인 줄 알았어요. 네,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팔이 거의 꺾이시기 직전인 것 같고, 이분은 왜 대가리가 사라졌네요. 뭐 하여튼 이런, 고구려는 그래서 전쟁 국가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구려도요. 이 사람들은 원래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부여에 있다가 세력 다툼에서 밀려서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연맹 국가의 특징을 띠고 있었습니다. 얘네는 마가, 구가, 우가, 저가는 아니고요. 5개의 부족이 연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게르부, 소노부, 절노부, 열노부, 펀나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고구려의 왕족은 게르부 정도였다. 이거는 뭐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돼.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래서 그냥 기억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고주몽이 바로 이 게르부 고씨입니다. 그리고요, 왕과 귀족들이 모이는 제가회의라는 것도 합니다. 고구려도요, 마가, 구가, 우가, 저가처럼 다양한 가들이 있었어요. 가들은 높은 사람을 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고구려는 고추가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고추가사서 먹고 싶어요. 네. 이 가들이 모여가 여러 사람들, 쟤는 여러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이걸 바로 제가회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맹한 거군요. 기본적으로 귀족들의 권한이 굉장히 강하고 각 부족의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왕의 힘이 상대적으로 고대 국가보다는 약했다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고구려의 문화적인 특징들을 여러분 잠깐 봐야 되는데, 요거는 뒤에 비교하면서 봐야 될까요? 네, 뒤에 있나? 아, 요거 꼬아대버리 맞네. 네, 그렇고 고구려는 여러분 이제 서옥제라는 게 있습니다. 서옥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서옥제. 서옥제라는 건요. 여러분, 서는 사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위서. 옥은요, 집을 말하는 겁니다. 사위의 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머, 선생님, 저 꿈이 장모님이 집 사주는 사위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서옥이라는 거는 대릴 사위를 들여오는 거예요. 네, 약간 슬프죠. 네. 사위는 사위인데 사위를 우리 집에 대릴 사위로 들어오는 거다. 장모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옥제라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런 게 왜 있을까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전쟁 나가서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이 대리사회로 들어오려고 한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구려도 네,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동맹 체크해 보시고 동맹. 네. 여러분, 이제 고구려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고요. 네, 다음 이제 여기까지 한번 해야 되는데 2분 남았어요. 씨. 네, 옥저입니다. 옥저. 네, 옥저. 아까 구여 고구려 그다음에 밑에 있는 옥저, 동해 바다랑 가깝고 지금의 북한에 있는 함경도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옥저. 옥저는요 바닷가에 있다 보고요. 이 나라는 연맹국가 단계까지 발전 못했어요. 그래서 부족장이 다스리는 분장 국가 단계에 멈췄습니다. 분장은 부족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분장의 이름은 읍군 또는 삼로라고 불렸습니다. 읍군 또는 삼로. 요거는 그냥 명칭이니까 조금 암기가 필요합니다. 읍군 또는 삼로라고 불렸고요. 당연히 이 지역은 날씨가 우리 북쪽에 비해서 온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이거든요. 동해바다, 양양, 뭐 속초 이 지역입니다. 농경 발달했고 소금, 해산물 많고요. 그래서 특산물로 방궁? 요거는, 네, 동의할 때 다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고구려 옥저 같은 경우 이제 또 독특한 형식들이 있는데, 얘네는 민며느리제라는 걸 채택을 합니다. 민며느리제, 민며느리제. 이게 뭐냐면요. 이제 고구려의 서옥지랑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민은요, 어린 며느리라는 뜻이죠. 어린 며느리. 어린 며느리, 민. 그러니까 민증이 안 나온 며느리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겠네요. 실제 그건 아니지만. 민면이 뭐냐면, 아주 어린 나이에 딸을 다른 집에 며느리로 시집 보내는 거예요. 거의 10살 되기 전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자, 여러분, 옥저는요, 고구려의 공격을 엄청 많이 받고 약탈을 당하는 나라예요. 고구려는 옥저가 만만하니까 공격을 하거든요. 구현은 세잖아. 그러니까 옥저 공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엔 여러분, 여성을 약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저 사람들이 이걸 당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어린 나이에 시집을 보내버리면 천마 뭐 고구려 사람이라고 뭐 유부녀를 건드리겠어요? 네, 그래서 이 민며느리제 같은 게 나오고요. 여러분 되게 또 슬퍼. 그러니까 얘네는 공격당하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슬픈 게 뭐냐면 여러분 골장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골장제는 뭐냐면 뼈를 장사, 네, 무덤 장례 지내는 제도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족 공동 무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애틋하거든요. 뭐냐면 네,
사진을 빼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공격을 많이 당한다 그랬죠? 네, 고구려는, 쳐버렸네. 네, 이것까지만 마무리할게요. 아직 15분, 16분 안 됐으니까. 고구려한테 공격을 받죠? 그러면 사람들이 죽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도망도 가고 중간에 죽는 가족도 생겨요. 근데 너무 애틋하잖아. 내 가족이 죽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뼈만 추렸다가 모아놨다가 나중에 가족이 다 죽었을 때 같이 모아가지고 장례를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죽어서라도 함께하고 싶은 거죠. 네, 되게 슬프죠? 네, 이렇게 우리 부여, 고구려 옥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